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원도심 중앙동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가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원도심의 중심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 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중앙로 일원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음식과 예술을 주제로 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7번째 막을 올립니다. 축제를 위해 순천시 중앙로 일원 도로는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오는 10일 오전 6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올해 축제는 주제 공연과 EDM 파티, 세계 음식 판매, 스타 셰프의 쿠킹쇼 등 지난해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효과도 13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원도심으로 유입될 것으로 저희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원도심이 옛날에 가졌던 그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침체 속에 고민이 깊었던 일대 상인들도 일단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축제가 있음으로써 어떤 우리 중앙동 더 나아가서 원도심의 활력을 잠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해 축제의 성공 개최를 자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해 원도심의 연중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제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색다른 축제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순천시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포스코 노사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기본급을 16만 2천 원 인상하고 주식을 포함해 일시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협상 초기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과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기존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유 수면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는 1억 600만 제곱미터로 4년 전보다 4.3배 증가했지만 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 사유는 해상폭력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별로 허가해준 면적은 제주, 전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3선을 지낸 뒤 중도 사퇴하고 고령의 90대 새 이사장이 선출됐다는 소식 올해 초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달 이 90대 이사장이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만뒀고 보궐선거를 통해 전 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결국 4선 이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3선 초과 제한을 피하고자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입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대회의실로 이 금고 대의원과 관계자가 내려갑니다. 지난달 이사장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강모 이사장의 당선인 의결을 위한 총회가 열린 겁니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3선을 지내다 올해 초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번 당선으로 4선이 됐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사장 임기는 4년, 3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마지막 임기에 이사장을 그만두고 대리인을 당선시킨 뒤 다시 보궐을 통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고에서는 지난 3월 전 김모 이사장이 92세 초고령으로 당선됐지만 6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당시 강 이사장이 선거에 나온 다른 후보에게 자신이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사장을 예차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그때 이사장을 하고 사퇴를 쓰고 또 나가가는 걸로. 삼선 초과 논란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법을 개정했고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선거를 끝낸 순천의 사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금고를 사유화한 것, 현실을 바꾸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금고의 자산 규모는 1,700억 원, 이사장은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연봉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강 이사장에게 연임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등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 한마당 행사를 분리해서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제29회 순천 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 행사를 오는 15일, 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오는 31일로 일정을 달리해 각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정원 박람회 기간 28만 시민들이 하나가 돼 성공적인 박람회로 이끌었던 만큼 박람회 폐막일인 31일 하루 전 시민이 함께 모여 즐기고 격려하는 장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막바지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77억 원과 구봉산 생태축 연결사업 35억 원 등 4건의 건의사업 예산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이달 중순까지 진행되는 전남도 전환사업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시가 신청한 62개 사업 375억 원의 예산 반영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들이 주말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수천억 원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서킷을 질주하는 슈퍼카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속도감에 모여든 관중들도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종목을 모두 아우르는 2023 전남 GT 대회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렸습니다. 2023 전남 GT에는 레이싱카 탑승 등 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좋아해서 그 자동차 구경하려고 왔어요. 근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 대회 슈퍼 6000부터 스포츠 바이크까지 정상급 150여 대가 참여한 전남 GT. 올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43개 가운데 58%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공인 규격에 맞게 F1도 치러질 수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서킷이고 이 영암 F1 서킷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 문화, 자동차 문화가 한층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0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은 서킷은 여러 대회를 비롯해 기술 개발과 훈련 등 연간 242일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 전라남도는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와 레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등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지역민들이 사랑받는 공공시설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수와 매니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국내 유일의 1등급 서킷이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도 남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군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제3회 고흥 유자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8일까지 부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관광전에 비타민C 유자천국 고흥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유자음료 시음 행사와 고흥관광 SNS 팔로우 이벤트 등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40여 개국과 함께하는 이번 국제관광전을 통해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이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구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전남대 글로컬 30 거버넌스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수 캠퍼스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의원은 또 웅천과 삼일동 등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중학교 신설과 이설을 적극 검토하고 남녀공학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이 여수시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옴부즈만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맛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제도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선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구성과 정기 인사 이후 사직한 공무원 등을 언급하며 시민과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최저기온이 14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다소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